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계 재무제표를 보면서 속기 쉬운 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엄청난 성장률과 함께 매출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기업,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왔는데 회사를 보면 또 유상증자 한다는 기업도 있고요. 차입한다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회사에 진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아니고 현금 흐름이에요. 회사의 당해 연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 여기 하나 붙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있고요. 여기에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붙이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있다 이겁니다. 요 두 개는 차차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0억이다. 근데 한 해 정도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몇 년 연속 그러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을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7,000억이다. 영업이익이. 근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00억밖에 안 된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펌프질 하는 섹터 있죠. 거기 보면 이런 기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이것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의심. 내가 뭘 놓치고 있나.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도입한 게 영업이익을 볼 것이냐, 영업활동 현금을 볼 것이냐. 저는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기업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중요한 건 당장 현금이 있는 거지 가공된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이제 비밀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재무제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속이기 쉬운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00억이 생겼다 이겁니다. 돈이 너무 큰가요? 어쨌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억이 생겼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아주 난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원재료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재료 같은 거 사서 100억 원어치를 다 썼어요. 생산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로 한 50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이제 규소라든가 실리콘 원재료 화학물질 사는데 50억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근데 막 100억 다 만들었는데 물건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출은 제로예요. 매출은 하나도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야, 이걸 정확하게 하면은 매출이 제로인데 100억 다 까먹었으니까 100억 적자 아니냐. 100억 적자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회계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야, 그래도 제품이 남아있는데 요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이거 재고로 처리하자. 이거 재고로. 그러면 자, 물건은 들어갔고 당장 올해 이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인건비 월급 주고 한 거. 그것만 처리하자 이거예요. 그럼 100억 적자가 50억 적자로 줄어드는 마법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영업 적자라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50억이에요. 실제로는 100억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 이제 여러분 재무제표 보시면 재무제표에 연결 재무제표 있지 않습니까? 또 단독 재무제표가 있는데 보통은 연결 재무제표를 많이 쓰죠. 자회사가 있으니까. 그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가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중요기업에서 하여튼 물건 생산하고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인건비도 있고요. 이렇게 물건 들어올 때 원재료비도 있고 다 이렇습니다. 근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요. 항상 공통된 항목이 있어요. 재고자산 변동 항목이 있어요. 재고자산 변동. 이게 회계 좋게 이야기하면 마술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이거 항상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억 예를 들면 없던 재고가 50억 생겼잖아요. 그거를 빼자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그래서 요걸 빼면은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100억이 됐을 거예요. 100억이 됐을 그 비용이. 근데 재고자산이 50억 늘어나서 빼면은 50억이 된다고요. 이 50억이 아까 뭐죠? 영업적자 50억 나게 한,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거는 기업의 실체적 진실, 정말 돈이 나가고 없는데 그걸 숨겨준다고요. 이게 내년으로 연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잔인한 진실, 내가 진짜 얼마나 깨먹었나, 내가 돈이 얼마나 나갔나. 당장 내년에 그게 뭐 재고자산이 있던 게 정말 기적적으로 뭐 철이 지난 상품이 내년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올해 당장 나한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왜 좋으냐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까 현금 흐름 봐요. 일단 영업이익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영업이익이 제가 마이너스 50억이라 했잖아요. 영업이익. 이 같은 경우에는 뭘 더하냐면요. 자, 여기서는 뭐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감가상각을 더해요. 감가상각비. 이거는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공장의 내용 연수가 이제 잔존 연수가 7년이라 그러면 또는 10년이라 그러면 그 10년에 나눠 가지고 공장 그 제조 원가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까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해마다 갈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건물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까자 이겁니다. 자연적으로 풍화돼서 없어지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까는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요. 거기다가 뭘 빼냐면 아까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을 빼줬잖아요. 그거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뭘 뺐냐면 매출채권 빼줘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금방 제가 100억 설명드리면서 딱 감이 왔을 거예요. 재고자산을 빼줘야 실제 이 나한테 들어온 돈이 지금은 마이너스 50억인데 재고자산까지 뺐더니 마이너스 100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채권은 여기서는 이제 매출이 빵이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매출채권은 발생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매출이 30억이 발생했다. 근데 한 푼도 못 돌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잠겨 있잖아요. 이거는 현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빼는데 결국은 이게 재고자산이 늘어나고 즉 뭐 파는 물건이 늘어나서 쌓여있다. 악성 재고가. 그 다음에 물건 팔긴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뭐 집에 조그만 장사를 해보셔도 이 두 가지가 가장 골치 썩히잖아요. 골치 썩히는 거는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순이익은 이런 거 반영 안 시키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네이버의 이 재무제표 조금만 넘어가면 영업이익이 뭐 7천억인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5천억인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격차가 크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속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인사들이 보면요. 성장성 하면서 야,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고 매출 성장이 근데 이게 보면 돈은 들어온 게 없거든요. 특정 섹터의 L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들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속임수, 재고자산의 변동을 넣어서 비용을 축소시키면서 그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 뭐냐면 제조원가하고 매출원가하고 틀려요. 제조원가는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아까 재고자산 변동 뺐잖아요. 이게 매출원가고요. 물건이 안 팔릴 때는 원가가 발생 안 한다는 개념이 매출원가인데 제조원가는 팔리든 안 팔리든 상관없이 우리 공장에서 그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면 제조원가가 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조원가가 훨씬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데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요. 모든 우리가 보는 지표는 매출원가로 출발하기 때문에 매출에서요.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매출에서 출발하거든요. 제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개념 때문에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복잡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왜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에비타하고 둘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더 중시해야 되느냐 그것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 재무제표의 뒷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